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종합지수의 연일 강세로요,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요, 상승 종목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차익을 실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요,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또한요, 향후 주도주에 대해서도요,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코스피 지수의 일봉인데요. 금일 32포인트 상승한 2418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2년 만에 최고치로 마감이 됐어요. 자, 금일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죠. 외국인들이 1500억 매수했고 기간도 400억,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상당히 시장은 안정된 모습이고, 거래량도요, 금일 8억 3천만 주대, 그렇죠? 적당한 거래량, 그러니까 과열되는 그런 모습이 않죠, 그렇죠? 이런 모습 봤을 때 뭐 지수는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환율도 1185원 60전으로서요 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환율이 1800원대, 1180원대가 이것이 무너진다면 아마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큰 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도 1180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우리 한번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가 0.2로 마감됐는데, 지난 6월물 마감될 때 보면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포인트대에서 마이너스 2포인트대, 그렇죠? 상당히 크게 백어 대신이 됐지만은 만기 이후에 또는 제대로 이 콘텐고하고 백어 대신 지금 유지되는 그런 모습에서 시장에선 부정적이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못 갔던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동반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중에요, 우리가 지금 못 갔던 종목군, 그리고 기존에 갔던 반도체, 2차전지, 뭐 바이오, 비대면, 그리고 증권주, 철강, 기계, 건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 아마 그것은 일선 단계적인 고점이 나타나는 징후다라고요. 보시면서 시장은 그렇게 부정적이 않다. 그러면요,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한번 리포트들을요, 전에 요거 부분이 있네요. 8월 주도주가 바뀌었나라는 내용인데요. 자, LG화학이 7월 마지막 날서부터 움직이고,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LG화학과 연결된 관련된 포스코 케미칼, 동방이 SKC, 오늘은 필옵티스까지, 제가 이제 필옵티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모양이라든지 재료면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은 수급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 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왔고, CIS도 그동안 또 안 움직이다가요,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갔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면서 또 못 갔던 종목들의 순환으로 도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현대차, 못 갔던 현대차가 가면서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도 동반적인 상승 무릎 나오고요. 자,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한국금융지주가 먼저 움직이고, 미래에셋대우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뭐 LG전자, 통신주, SK텔레콤, 지주사인 LG, 오늘은 뭐 한전, 철강이 포스코, 보험주 삼성생명, 금융주 KB금융, 건설주 현대건설, 조선주, 대우주.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이 kin 맞추기 차원에서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시장의 주도주는, 그럼 먼저 갔던, 우리가 그러면서 조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비대면주들이 완전히 꺾이고 이러한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회원 가입 문의예요.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맨 뒤에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이제 유동성 지속이냐 차익 실현이냐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을요, 제가 좀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자, 유동성 장세 더 간다라는 논리가 있는데요. 유동성 장세는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보다 주식이 공급이 많아질 때 끝나는데,
올해 주식 공급은 10조 원 남짓이었어요. 개인이 공급한 유동성이 60여조 원으로서요. 그러면 새롭게 편입된 것이 60조, 그리고 공급이 10조 원.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논리 있죠. 실질적으로 고객 애탁금이요. 한 49조 2천억 되죠. 지난해 연말에 27조 4천억이면요. 한 22조 원 정도, 이거 20조 원 넘게 상승을 했고, 또 개인들이 올해 들어서 매수한 부분이 현금이 37조, 신용이 4조. 그러면 신용 부분은 제외한다 해도, 그렇죠? 37조를 매수를 했다. 그렇죠? 그럼 아까 22조면 거의 60조 가량을, 그렇죠? 올해 들어서 들어온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음을요,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이제 상승 추세가 강해질수록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 및 종목은 슬립화 집중화될 거. 최근 들어서 아마 제가 지난주서부터인가요?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좀 종목을 압축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요, 아마 종목은 낙오되는 종목들이 지금은 확산됐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기존 주도주가 압축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분명히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개인이 직접 투자가 또 크게 증가했다 그러죠.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5일 기준으로 3,258만 개네요. 그렇죠? 6월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2,328명이니까요. 8만 명이니까는 상당히, 그렇죠? 더 훨씬 많은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려서 신용잔고도 한 15조 원 정도인데, 네. 이걸로 이제 또 단기 과열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신용 잔고가 크게 늘어났으니까 부담되는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만 고객 애탁금이, 그죠? 한 20조 원 넘게 들어온 부분에 봤을 때는, 그죠? 그렇게 많은 부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신용 잔고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저는 뭐 단기 과열하기는 보다는 그냥 흐름대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 이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가면은 오히려 주가는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증시는 늦은 봄, 그러니까 이 막바지 금융 장세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해서 우리 증시가 이제 한 3월서부터 7월까지 겪었던 장세는 금융 장세의 특징과 유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그러니까 금융 장세라는 것은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의 힘으로 주가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많이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 실적 장세는 기업의 실적들이 되살아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실적 장세라고 하죠. 그래서 금융 장세 또는 실적 장세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 장세로 진입했을 때 평균 수익률은 16에서 32% 연평균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거죠. 보면은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기선행지수는 99.9를 기록했는데 3월 이후 완만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코스피 상장회사의 내년과 후년 영업이익은 7월 말 기준으로 추세적 하향 조정이 일단락, 그러니까 하락이 멈추고 7월달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실적이 점차적으로 좋아진다. 그래서 실적 장세가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주가, 요건 이제 부정적인 얘기죠. 주가하고 펀더멘털의 괴리가 위험 수준이다라는 내용이죠. 미국의 MI, 그러니까는 M1이죠. M1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예금은행 요구불 예금이 합계인데, 그것이 올해 6월 말까지 한 35.9,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16.7, 그러면 시중에 돈이 2008년 때보다 돈이 더 많이 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끌어올려 주가가 크게 올라왔지만은 7월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7월 중순부터 내려오는 등 펀더멘털에 대한 주가 회복 기대가 주식시장에 투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짚으면서 천천히 서서히 차익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어요. 자,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세 번째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도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주가는 지금 1400에서 2400대까지,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가 2600포인트대예요. 많이 올랐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조정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현금은 한 20%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20%가 계속적으로 묵혀두기보다는 단기 매매 관점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려서, 만약에 뭐 지수가 해서 뭐 21선이 깨지거나 할 때는 한 10%나 뭐 20% 더 줄여서 현금 3, 40% 정도만 되면요, 요번 하락장이 뭐 어느 선에서 언제 오고 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한 과정이라면요, 그렇게 조정은 깊지도 크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움츠려 들 필요는 없다. 그냥 현금 20%만 현재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내 수익이 극대화하는데 더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향후에 주도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다라는 얘기죠. 최근에 미국 내구재 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살아나면서 비대면 환경 도래에 따른 IT 기기, 자동차 수요가 일부분 확대되어 단기적으로 정책 기대감, 그리고 저렴한 가격, 경제활동 기대감으로 경기 민감주,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우리 화학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철강이라든지 이러한 데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말씀드린 뭐 IT라든지 뭐 비대면 관련주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반도체 등 기존 주도주 강세가 지도. 저는 여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2차 전지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은 결국은 키 높이 맞추기 차원이고, 종합지수가 연중 고점에 올라간 것에 따른 다른 못 간 종목들이 올라온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뭐 바이오, 비대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가 뭐 이걸 종목을 요번에 반도체가 지난주 제가 이제 지지난주죠, 7월 30날 방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날 반도체 관련 종목 다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과열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초가분들은 매도하고 오히려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러한 부분들 좀 비중 조절만 좀 잘 하면은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단기 매매는 좀 자제를 하고 중장기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예요. 코스피 시장의 월별 회전율은 지난해 말까지 7%에서 올해 7월 말까지 20%까지 올라갔고, 코스닥 시장은 35%에서 85%로 2.4배에서 2.8배가 급증했는데, 이 회전율이라는 것이요, 시가총액에서 거래대금을 나누, 만약에 내가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근데 이 거래대금이 100이다. 한 달에. 그러면은 한 배가 도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예전에는 이 7% 수준, 그러니까 7억밖에 거래소는 안 돌았는데 지금은 20억이 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단기 매매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근데 보면은 여기 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 결과 수익률은 높아졌을까? 유동성 장세, 개인 투자들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내긴 했으나 단타의 수고로움에 비해서 마냥 좋아하긴 어려운 성적표다라고 하면서요. 3월 19일,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1400대에서부터 이번 5일까지 개인 투자들이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 보면 45%, 상당히 좋은 성과는 맞지만요. 이때 종합지수가 올라온, 코스피 지수가 올라온 거는 58%, 거기 미치지 못하죠. 시장 수익률을 내지 못했고,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자가들의 평균 수익률은 80%와 111%, 그렇죠? 개인들의 수익은 많이 내긴 냈지만은 시장 수익률 내지, 그렇죠? 아니면 외국인 기관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많이 해서는 수익 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반도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 30%, 뭐 위아래 조금 고객 성향 따라 좀 틀리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포함해서 삼성 S를 포함해서 20%, 그리고 뭐 세컨드 종목, 서드 종목, 뭐 한두 종목 더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10%, 그리고 비대면, 우리가 뭐 카카오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뭐 10%, 그리고 5G 통신 장비, 아니면 스마트폰 부품주
두 개 합쳐서 아니면 둘 중에 하나에서 한 10% 정도, 현금 20%, 뭐 개인 성향으로 뭐 반도체가 조금 뭐 한 40%가 높였다가 가열 지점에 좀 줄여서 내려오고, 뭐 2차 전지도 좀 높였다 낮췄다, 그렇죠? 뭐 바이오, 비대면, 5G, 요새 5G 좋으면 조금 더 높였다가 낮춰도 되는 이러한 비중을 두면서, 그렇죠? 끌고 나가고 나머지 20% 갖고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화하면은 오히려 시장에 나중에 조금 조정을 받아도 현금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 그렇죠? 또 시장 흐름에 따라다니는 단기 매매, 그렇죠?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매매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권해드린다는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한다라는 내용이죠.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재료 나오면 아마 반도체 관련주 크게 올라갔을 텐데, 뭐 한 번 나왔던, 뭐 계속적으로 기사는 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편택 반도체 캠퍼스 세 번째, 그러니까 P3 공장을 다음 달부터 본격 착공할 수 있고 투자 금액은 30조 원보다 훨씬 넘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번에 P3 공장이, 그죠? 이 총 6개를 라인을 건설할 예정인데 그 중에 가장 크다 그러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크게 공장을, 그러니까 지금 P2 공장도 작년에 완공해서 지금들 장비들을 지금 넣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다 완전히 그 P2 공장이 제대로 이제 장비 넣고 지금 돌아가지 않는데도 벌써 P3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렇게 최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도체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는 것은 메모리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사와 격차를 떠벌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탁 생산이 있죠. 1위 업체인 대만의 TMC를 따라잡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투자 금액도 상반기에 14조 7천억인데 하반기에도 이 정도 수준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러면 장비 주지라든지, 그렇죠? 반도체 관련 종목도 어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좀 크게 움직이는데 못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뭐 비메모리 관련 종목하고 기타까지 해서 12종목, 그렇죠? 그리고 소재 7종목, 장비 전공 쪽에 7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요. 이 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크게 빠지지 않을 걸로 보는 것이, 그때 조금 강조해드렸던 코미코라든지 PSK가 좀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플러스권 나오는 모습 봤을 때 반도체가 크게 뺄 마음은 없다. 조정은 얕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조금 관심 가는 게 넷패스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근데 상당히 부진했죠. 주말에요. 그리고 어저께 월요일 날 떴다가 오늘 좀 조정이 받는데 오히려 조정을 잘 받는 모습, 그러니까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DB 하이텍 요번에 인텔의 7나노 했던 낙수 효과 기대되죠. 지연에 따른 그러면 이런 부분들 DB 하이텍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칩스앤 미디어 요번에 수주권이 나왔어요. 어제 발표가 됐는데 주가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다 보니까는 조금 탄력이 약한데, 그렇죠? 아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것이 칩스앤 미디어하고 넷패스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화 자회사죠. 요번에 예비 심사에 상장 예비 심사에 올렸죠. 이런 부분 상장에 따른 재평가,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종목은 자, 2차전지 관련주죠. 자, 지금 저는 뭐 계속적으로 이 종목들은 계속 주가 된다.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비앱, LG화학, 동박인, SKC, 일진모터리얼즈, 전해질인, 첨보, 그렇죠?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타이밍만 잘 잡으면 좋은 수익 계속적으로 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작은 개별 종목들 쪽인데요. CIS, 그렇죠? 어제 강한 상승, 얘도 이제 전고체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눈여겨보자 했던 필옵티스가 2분기 실적이 영업이 76억으로서요. 흑자 전환됐어요. 삼성 SDI가 요 자회사에 지금 협력사에 투자를 좀 고려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양극재 전화지 분리막 음극재를 계단처럼 층층이 쌓는 스태키 공정이 이번에 헝가리 궤도 공장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죠. 근데 바로 이
스테이킹이라는 공정의 장비를요, 바로 이 필옵티스가 공급을 한다. 그래서 강한 상승 흐름 나왔어요. 아마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틀 한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 모습 잘 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상신 EDP는요, 이 테슬라가 유럽에 공장을 짓는데 얘네들은 이제 원통형 2차 전지죠. 근데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지금 말씀대로 유럽에 공장이 있지만은 원통형 전지가 없다. 그래서 원통형 전지를 아마 새롭게 증설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 원형캔이 들어가는 상신 EDP, 그죠? 뭐 상하 프론테크, 신흥 SEC,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첫째기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시고요. 이왕 2차 전지면은 또 우리 메인 쪽에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주력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길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건 이제 5G 통신 장비죠. 좀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삼성 협력사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자 우리가 이제 서진 시스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올라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노와이스인데 이노와이스도 지금 최근에 많이 흐름이 좋죠. 역사적 신고가예요. 자 요번에 올라와서 조금 팔면은 15일까지 2분기 실적 발표해야 되는데 아마 HFR이 1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됐어요. 그죠? 예, 적자 지속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 봤을 때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걸로 나오는데 2분기 실적이 부진으로 나와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이제는 이노와이스도 그동안에 좀 며칠 더 올라가면은 좀 정리하고 그죠? 세 번째로 HFR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2분기 실적 부진에 나와서 주가 하락하면 관심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이건 스마트폰 부품주죠. 저는 요 중에서 이제 BH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료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 한번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뭐 나무가 MC넥스 지속적으로 관심 갖되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우리가 길게 보진 말고 그냥 시장 흐름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비중 좀 작게 하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제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유리 헌이네요. 자, 혼자 매매식고 지금 종합주사 많이 올라와서 지금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를 시키느냐 관건이죠. 그래서 따라다니지 말고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주도주를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한번 동향선장부터 일관성 있게 어느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내가 수익이 과연 이런 전문가와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나 한번 판단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